조금 어이없었다고 하는 게, 누구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을 봤어요. 물론 이제 전후를 제가 다 안 봐서 그 사람 방송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단편적으로만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틀렸죠. 아니었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로만 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오늘 밤에 가격이 떨어져서 이미 리딩 다이아고날을 깨졌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실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저점이 갱신된 이후에, 그리고 이 신저점은 하락 5파동이었죠. 5파동이 갱신된 이후에 나오는 반등 파동이었기 때문에 리딩 다이아고날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리즈너블한 분석이에요.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열어둬야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신저점이 갱신된 이후에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잘한 건데, 마치 이게 다인양 롱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틀렸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점이 갱신된 이후에 어떤 파동이 나왔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 희망회로로 선 찍찍 그어놓고 상단 저항 긋고 밑에 지지 그어서 리딩 나올 거다라는 희망회로 같은 거 말고, 저점 이후로 객관적으로 파동이 어떻게 나왔냐면 ABC가 나왔어요. ABC 파동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반등 파동이 나왔어.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뭐부터 생각해야 돼? 자, ABC가 완성됐죠. 그러면 ABCA가 완성된 걸 거 아니야. 자, ABCA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ABCB가 완성될 거고, 그 다음에 C로 올라가는 파동이 이게 기본이잖아. 이게 기본부터 생각해야지. 리딩 다이아고날이 파동의 기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ABCA, 그 다음에 ABCB, 그 다음에 ABCC 또는 1, 2, 3, 4, 5C 해서 333ABC나 335ABC가 나올 걸 생각을 해야겠지?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럼 과연 이게 B파동이 완성되고 다시 상승파동이 C파동이 가는 거냐? 아니, 그럴 가능성은 1%도 1%나 될까? 그쵸, 조정이 너무 작지. 지금 욱진이님이 조정이 작다 했잖아. 봐봐. 지금 ABC의 소파동인 이 B파동이 크게 이만큼인데, ABC가 완성돼서 이 큰 빨간 A파동이 완성됐는데 이거보다 조정파동이 크게 작잖아. 그러면 일단 생각을 뭐 해봐야겠어? B파동이 완성이 안 됐구나. 이런 식으로 ABC로 B파동이 나오겠구나. 이게 기본이지, 이게 기본. 그리고 그냥 일단 파동의 크기는 일단은 1대1 익스텐션을 찍어보자. 그러면 1대1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크기는 52,070 정도까지겠구나. 그러면 다시 똑같이 이제 B파동이 완성돼서 C파동이 가는데 이게 1대1 익스텐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39,850까지 올라가겠구나.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삼아야죠. 이게 정석이니까. 변형은 나중에 하고 정석이니까. 그러면 이걸 1번 시나리오 짜야겠지. 당연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보편적이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게 1번 시나리오예요. 자, 이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자, B파동이 일반적으로 ABC로 이렇게 B파동이 나오겠죠. 그런데 B파동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ABC 말고 뭐가 있어요? B파동? 그치. 문인장 해물탕님이 정답 얘기했네. 삼각수렴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삼각수렴이 나올 가능성을 또 봐야겠지. 이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A, B, C, D, E로 이렇게 B 웨이브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C 웨이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일단 이게 ABCA가 나왔고 ABCB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ABCA가 나왔고 ABCDEB가 나오고 올라갈 게 두 번째. 둘 다 빨간색 ABC가 올라가는데 다만 B파동이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삼각수렴으로 횡보 조정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나누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럴 가능성을 기본으로 분석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것도 가능은 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딩 다이아고날도 가능은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져가야겠지. 어떻게? 리딩 다이아고날이 A, B, C, D, E가 나오고 떨어질걸. 근데 이렇게 이걸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리딩 다이아고날 관점을 높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때 C파 고점하고 E파 고점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돼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80% 이상 확률로
옛날에 리딩 다이고날이 나왔던 과거 차트를 보면 10파 고점하고 2파 고점 사이에서 80%의 확률로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되면서 1, 2, 3, 4, 5가 나오고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근데 RSI 보세요. 시간봉을 보세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이미 여기 이 웨이브가 고점도 못 넘겼는데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넌스가 있죠. 그치. 가격은 못 올라갔는데 RSI는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걸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RSI는 이미 올라가서 올라갔잖아. 가격도 올라가고 RSI도 올라갔네. 하락 다이버넌스가 없네. 대부분의 80% 확률로는 하락 다이버넌스가 걸리는데 하락 다이버넌스가 없네. 그럼 확률 낮겠구나. 20% 정도만 이 시나리오로 가져가야겠다. 나는 1번이나 2번 시나리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숏 관점을 가져가야겠다 라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정확하게 정답은 아닐지언정 이게 그 차트를 분석하는 그 플로우예요. 플로우.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다는 1번, 이해 안 됐다 2번. 왜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지 이해가 됐다 1번, 안 됐다 2번. 그래도 많이들 이해하셨네. 1번이 거의 압도적으로 한 80%에서 90%는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나저나 저점 또 갱신되려나? 떨어지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지금 2번이라고 남기신 분들은 방송을 제 방송의 앞전 방송들을 좀 더 보시고 아마 엘리트 파동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엘리트 파동을 내가 나름 책도 한 권 읽어보고 좀 봤는데도 잘 지금 말한 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험치의 부족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방송들을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짰던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제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책만 읽었으면 다 뽑아낼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 유튜버는 이 리딩 다이고날을 메인 관점으로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 리딩 다이고날이 나올 확률을 가장 낮은 관점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죠. 이건 경험치예요. 이건 경험치.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경험치예요. 그래서 왜 1번이 정석이고 그 다음이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인지는 경험치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셨으면 여러분들도 경험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내용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1, 2, 3번은 이렇게 가닥을 잡아놓고 3번은 이미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1번이냐 2번이냐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분 중에 대다수는 아닐 텐데 일부 분이 제가 말하는 거를 제가 차트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나리오가 1번, 2번, 3번까지 있을 수 있고 3번은 가능성이 거의 낮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그럼 1번과 2번이 어떻게 흘러가면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매매하고, 이것들을 시나리오를 짜서 전략을 짜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매형남 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고 분석해. 그 다음에 또 다음 방송해서 야, 내 방송대로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그리고 자기 수익 냈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한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실력 있는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냐, 정확하게 적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그 다른 유튜버들도 보고 커뮤니티에도 처음 제가 들어가서 여론을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지한 소리예요. 너무너무 무지한 소리.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방향을 맞추면 돈을 번다라고. 물론 방향을 맞추면 돈을 벌기는 해. 근데 어떨 때는 방향을 맞춰도 돈을 못 벌 때가 있어. 왜? 진입가가 안 좋으면, 또는 레버리가 너무 높으면, 그런 이유들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방향이 올라갈 수 있으면 난 이렇게 벌고 떨어질 거면 이렇게 벌 거야를 짜놓으면 방향이 어떻게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관이 없거든.
맞춰서 벌기보다는 바보세요. 내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방향을 맞출 확률 70%면 30% 확률로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쵸? 근데 나는 방향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트레이드로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벌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벌면 돼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다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각각 나올 때마다 대응하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트레이더로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무진장 해물탕님 솔직하시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의심했었는데 그냥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였음. 그쵸?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였어요. 지금 128님이 그래서 위에요 아래에요 이러는데 그렇게 내가 위라고 하면 롱타고 숏이라고 하면 아래라고 하면 숏하면서 무지성 매매하면 안 돼요. 128님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요?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헷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지우고 여기까지는 여지가 없어요. ABC A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조정파동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반등파동이었다는 거는 이제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반등파동과 하락파동을 좀 해석을 할 때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점부터 보세요. 여기 저점부터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여기 리딩 다이고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 B, 1, 2, 3, 4, 5 그쵸? 1파가 나왔어요. 다음에 1, 2, 3, 4, 5 자 3파가 나왔어요. 다음에 1, 2, 3, 4, 5 5파가 나왔어요. 이러면 1, 2, 3, 4, 5로 상승 5파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뭐예요? 이게 상승파동이면 이게 조정파동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파동 가서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여기 15분봉 보시면 또는 이거 5분봉을 볼게요. 이건 좀 짧으니까 쪼개서 이거 보면 잠깐만요. 이거 보면 이거를 또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군다나 카운팅을 내가 레이블을 해놓을게요. 1, 2, 3, 4, 5인데 피보나치를 찍으면 또 너무 완벽해. 이거 보세요. 3파동 나오고 4파 조정이 보통 0.38이 그러니까 전체 3파 크게 38까지 돌아가거든요. 정확히 38을 찍고 5파동 하락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카운팅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올라가는 것도 임펄스 파동 떨어지는 것도 임펄스 파동 이럴 수 없죠. 하나는 틀렸다는 거야. 뭔가 하나는 올라가는 게 임펄스가 아니었건 떨어진 게 임펄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둘 다 임펄스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럼 헷갈려지는 거죠. 확실히 하나는 임펄스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임펄스가 맞으면 조정 후에 올라가는 거고 이게 임펄스가 맞으면 반등 후에 또 떨어져야 돼. 그럼 하나는 고점을 갱신하는 거고 하나는 저점을 갱신하는 건데 양방이 다르잖아요. 이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뭘 LBC로 볼 것이냐 뭘 임펄스로 볼 것이냐가 문제예요. 좀 크게. 네 어쨌든 그건 그거고 단기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임펄스라고 하면 반등 이후에 떨어지는데 5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반등파동이 오겠죠. 보통 어디 구간까지? 보통 최소 안 올라가도 382 구간까지는 와요. 그쵸? 그리고 15분봉 보면 상승 다이버런스가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RSI는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아 나는 모르겠고 단기 롱은 맞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요? 롱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이게 임펄스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임펄스였어. 그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롱 자리 맞죠? 근데 이게 임펄스였어. 그러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임펄스건 이게 임펄스건 상관은 없어. 돈 버는데 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양방이 다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근데 지금이 이 자리야. 그러면 갈림길은 여기야. 그러면 하나는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실히 올라가. 이 자리를 공통구간이라고 하고 공통구간 매매하는 걸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방송 보신 분들 알죠? 지금이 딱 이 구간이 딱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선사업 그만하라고?